마음 근력 훈련은 내 신경세포의 연결망을 바꾸는 것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책의 목표는 마음 근력에 관한 이론뿐 아니라 마음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소개하는 데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음 근력 훈련법은 대부분 뇌과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뿐 아니라 이미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학생, 직장인, 영어사원, 운동선수, 자영업자, 기업, 임원, 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마음 근력 강화 훈련의 효과를 체험했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은抽象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은유적인 표현도 아니다. 무슨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마음 근력 훈련은 뇌 특정 부위의 신경망의 습관적인 작동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뇌 부위들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모든 종류의 훈련이나 학습은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시냅스 연결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노벨상을 받은 에릭 캔들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냅스 연결의 생물학적인 변화가 곧 모든 기억의 본질이다. 기억의 생성에는 시냅스 간의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라는 생물학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학습이나 훈련의 결과로 생겨나는 모든 기억에는 혼자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다는 뜻이다. 기억은 신경세포 안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망 형태로 저장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존하는 정보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와 세포의 연결망 구조로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새로운 기억을 뇌에 심어주는 것이며 따라서 신경세포들의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마음 근력 훈련은 뇌의 연결망을 바꾸는 것이다. 뇌의 기능적인 연결성과 구조적인 연결성을 바꾼다는 뜻이다. 기능적인 연결성은 내가 특정한 자극에 반응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낼 때 여러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일정한 패턴을 말한다. 특정 과제에 대한 훈련을 하면은 그 일을 해내는데 관여하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이 더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구조적인 연결성은 이러한 기능적인 연결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특별한 자극을 받거나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그러한 연결성이 강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몸의 근육에 비유할 수 있다. 특정 부위의 근력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위에 펌핑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관련된 근육들의 볼륨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것은 기능적인 연결성에 비유할 수가 있다. 뇌의 기능에 관련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뇌의 특정 부위가 하나의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정 기능과 특정 뇌 부위는 1대1로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뇌 부위의 기능을 묻는 것은 마치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과 비슷하다. 엄지손가락은 무엇인가를 누를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끌고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다. 엄지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두드리기, 피아노, 젓가락질, 포크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발휘될 수가 없다. 반드시 다른 손가락이나 손목, 발목, 어깨, 심지어 온몸의 다양한 근육들과 조화를 이뤄야만 발생되는 기능들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해내는 다양한 인지기능과 운동기능은 뇌의 여러 부위가 다양한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런 뇌 부위가 하나의 기능을 위해서 동시에 동원되기도 하며 하나의 뇌 부위가 이러저러한 기능을 위한 다양한 신경망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자판을 두드리기 위해서 손과 팔의 특정한 근육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동원되며 피아노를 연주할 때 역시 또 다른 근육들의 네트워크가 동원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일한 근육이 자판 두드리기와 건반 두드리기에 동원되기도 하고 동시에 자판 두드리기 혹은 건반 두드리기만 고유하게 사용되는 근육도 있다. 피아니스트가 연습을 하는 것은 건반 두드리기와 페달 밟기에 필요한 다양한 근육들을 통제하는 뇌 신경망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운동선수들의 훈련 역시 마찬가지. 연습 훈련과 뇌에 반복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망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훈련은 그 기능과 관련된 신경세포들로 축삭 돌기를 지방질로 이루어진 미엘린이 감싸거나 시냅스 부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게 해서 그 신경망의 연결을 강화한다.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부분에는 전기 신호가 흐르는데 이것을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미엘린이 감싸는 것은 마치 거르는 전기줄을 고무와 같은 체련체로 감싸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기 신호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축삭돌기 말단의 시냅스로 흐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뇌의 신경망은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것이 어떤 훈련이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이자 의미이며 마음근력 훈련 역시 마찬가지다. 에피네프린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하는 뇌 활성화가 일어나면 신경가소성의 변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일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나 좌절감이 동반되는 훈련이라면 신경망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훈련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원칙은 유지되는 셈이다. 더 힘들고 좌절감을 느낄수록 쉽게 되지 않을수록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배울 수도 있다. 마음근력 훈련을 할 때도 잘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좌절감이 느껴진다면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말이다. 신경가소성은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일어난다. 운동악기 연주, 무술, 수학, 문제풀이, 외국어 학습, 자전거 타기, 온라인 게임, 자동차 운전 등 무엇이든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러한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신경망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모든 훈련의 효과는 뇌의 신경가소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축삭돌기를 미엘린이 감싸거나 시냅스 부위에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변화는 주로 자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신경가소성은 잠을 안 자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시 방해받지 않고 숙면을 취하면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만큼 잠은 중요하다. 악기 연습이든 수학 문제풀이든 외국어 학습이든 마음관리 훈련이든 연습과 훈련의 결과를 뇌에 효율적으로 잘 새겨두려면 훈련이나 연습을 열심히 한 날에는 잠을 푹 자야 한다. 마음근력을 키우려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뇌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분노와 불안감 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서 편도치를 안정화하고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전두필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잠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 마음근력 훈련의 핵심이다. 반대로 잠이 들기 전에 내일 원망하거나 복수심에 또 타거나 하면은 부정적인 신경망이 강화된다. 결과로 습관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불면에 시달릴 수가 있다. 무기력해지거나 분노 조절이 되는 상태의 뇌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마음근력이 점차 약해지는 과정이다. 이처럼 신경가소성은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가 있다. 마음근력 훈련은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해서 그에 따라 행동하거나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치 몸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처럼 특정한 신경망의 연결 상태를 생물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몸의 어떤 근육이 강화되면 그 신체 부위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마음 근력이 강화되면 전전도 피질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음 근력을 강화하면 기질과 성향 자체가 바뀌게 된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달라지는 기질에 대할 고을망과 리처드 데이비슨이 말하는 변화된 기질 알터드 트레이처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마음근력 강화로 인한 기질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좀 더 침착하고 차분해지고 평화롭고 잔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 노력, 끈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적극적인 도전성을 지니게 되고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도 꾸준히 운동하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천적인 음치도 꾸준히 훈련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 근력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다. 강화하는 훈련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 근력 훈련과 알코올. 마음 근력을 강화하려면 전전도 피질의 신경망이 활성화되도록 자극하는 훈련을 통해서 특히 MPFC 내적 전전도 피질과 편도체 간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음 근력 훈련을 시작으로 마음먹은 독자라면 이와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전전도 피질 기능 억제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전도 피질 기능 억제제는 바로 알코올이다. 술은 특히 전전도 피질 기능을 억제한다. 전전도 피질은 동물적인 본능이나 충동성,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데, 이러한 억제 기능을 억제 인히비테이션 하는 알코올이다. 디스인히비션. 술은 전전도 피질의 편도체 억제 기능을 억제하게 되어 편도체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마디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는 채 분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술은 사람을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무기력하거나 충동적이기도 하고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해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술은 휴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한다. 술은 긴장을 완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각성시킨다. 불안감과 분노와 짜증을 더 유발시킨다.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술 한잔 마시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착각은 주로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마시는 상황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들과 기분 좋고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방에 앉아서 혼자 마시기 시작하면 술은 결코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 술에 취하면 더욱 불쾌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 결국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공격 성향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술이 결제점이면 더욱더 불쾌감에 엄습한다. 그것을 누르기 위해서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는 것은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과정이다. 아직도 술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보기 바란다. 감정 조절. 인간이 긍정적인 증서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안과 전두 피질을 포함한 전전두 피질이다. 그런데 이 전전두 피질을 억누르는 것이 술이다. 따라서 불행한 일을 당한 친구에게 위로한답시고 술 한잔 사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지 않아도 실증이나 실련 등을 겪느라고 전전두 피질은 가라앉고 편도체는 활성화되어 있을 친구에게 술을 주는 것은 매우 나쁜 선택이다. 그런 친구에는 따뜻한 꿈을 한 잔 타주고 환한 햇살 아래서 함께 산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가장 나쁜 위로 주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한답시고 혼자 마시는 술이다. 혼자 마시는 위로제가 습관이 되면 알코올 중독을 가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술이 필요한 때는 언젠가? 전전도 피질이 마구 활성화될 때, 너무 행복할 때다. 술은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것이지 기분 나쁠 때 마시는 것이 아니다. 아주 기분이 매일이 생겨서 축하하고 싶을 때 행복한 마음이 너무 들지 말고 기분 좀 가라앉히라는 뜻에서 축하주를 한 잔 사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다. 특히 이제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질을 강화하려는 독자라면 적어도 마음 근력 훈련을 하는 동안만큼은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좋다. 만약에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이 어렵다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마셔야 한다.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서 너의 새로운 신경망을 강화하려면 신경가소성 생겨날 수 있는 2-3개월간 매일 꾸준히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도 피질 활성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면 마음 근력 훈련의 효과를 크게 저해하게 된다. 그러니 신경가소성에 의해서 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장착될 수 있도록 적어도 마음 근력 훈련을 하는 2-3개월 동안만이라도 술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 술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